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연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표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의 반응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고용도나 국채금리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알파벳 AMD가 시간에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알파벳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다,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어제는 좀 아슬아슬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기존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21선 위로 올라섰고 2,500포인트도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121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도로 밀렸잖아요. 근데 이 121선은 작년도 7월 이후에 위에 올라선 적이 없고, 그때 7월 당시에도 뭐 잠깐 올라갔던 거지 완전히 대단한 저항으로 작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안착으로 가느냐 또다시 저항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라서 코스닥 주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보면 우리하고 대만이 상대적으로 유난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다 올라갔던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어떤 재료가 나와서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웠고, 우리와 대만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 관세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된 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근데 오늘 원래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됐었는데, 시진핑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10일로 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일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펀치 좀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좀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한번 합의를 하자, 또는 뭐 그 직후에 좀 합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둔 것 같아요. 뭐 양쪽이 또 중국 쪽에서 내놓은 카드가 생각보다 세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그러니까 수입 비중에서 그렇게 높은 비중도 아닌 뭐 미국산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픽업 트럭 하여튼 등등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전체 합으로 보면 예, 그런 거에 관대를 부과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하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뭐 특이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 가자 지구를 차지하겠다고, 미국이 그냥 가져오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0만 정도 되는데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나가라 그래요. 그 어디로 보낼 것이며 그 200만 명을 어느 나라에서 수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이 그쪽에서 확실하게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압박을 해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트럼프 특유의 먼저 세게 말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동 지역이 좀 안정이 돼야 국제유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을 트럼프가 자극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좀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미국의 부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 아침에 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채 금리를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신흥시장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죠. 왜냐면 미국 국채 금리 계속 높으면 차라리 미국 국채 1년 또는 1년 기다리면 막 이자를 이만큼 주는데 안전하게 확정된 금리 쪽으로 가지, 불안정한 신흥시장을 왜 사? 뭐 이런 정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신흥시장에도 좀 분산해 볼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고용지표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진 점도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되게 험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막 7% 빠지고 AMD도 거의 9% 가까이 시간 내에서 빠졌는데,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은 알파벳이 오늘 공개한 거에 의하면 올해 자본 지출을 750억 달러를 할 거다. 시장에서 전망했던 건 한 6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메타가 이제 600에서 650억 달러. 그러니까 이 딥시크 이후에 빅테크들이 자본 투자를 좀 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분석들을. 이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우리나라 하이닉스 빠지는 게 맞잖아.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고, 미국에서 대만의 TSMC도 고전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예상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좀 엔비디아 실적 부진, 이에 따른 어떤 경쟁력 약화 등등을 걱정하는 건 좀 오바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우리와 대만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시가총 1, 2위를 제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삼천당제약이 지수에 가장 큰 기여를 했어요. 오늘 두 종목이 코스닥 지수 한 3포인트 정도 올렸거든요. 코스닥이 오늘 11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4분의 1이 넘죠. 그 이상이 이 두 종목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5, 6위 종목이 그 정도 영향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뭐 좀 로봇과 삼천당제 각각의 어떤 재료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활약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져서 재료가 물론 좋긴 하지만 재료 대비 시총이 너무 커졌다라는 점은 조금 버거운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선 돌파가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제약주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등등의 이제 다른 종목이 곧바로 바톤 터치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어제하고 좀 반대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주춤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1위부터 8위까지 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 종목만 양봉이고 2위부터 6위까지는 음봉이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2, 3위 종목 확실하게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근데 이게 둘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둘 다 가야 하락 쪽에 베팅하던 투자자들이 이제 바짝 겁을 먹고 이제 돌아서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 하루벌이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고 또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틀 연속 매수했다라는 거고, 코스닥 어저께 작년 8월 5일, 6일 이후에 최대 규모 매수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3천억대 이상 매수한 날 다음 날은 대부분 다 매도였거든요.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 매수 이틀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이틀 연속한 거는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선물을 이틀 연속 매수했어요. 물론 이제 저 매수는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매도했던 거 청산한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그 주말에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매도 이력이 별로 없어갖고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역시 이제 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를 또 줄였기 때문에, 매수 이제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매도 여력이 12,000 계약 생긴 거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장으로 판단을 하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매도 청산이라면 신규 매수,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했던 걸 청산한 게 지금 매수인데, 상승 쪽으로 베팅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대형주 중심으로 세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어제하고 반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매수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부류였던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온 게 특징이었는데, 뭐 하이닉스, 네이버는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매수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 팔고 삼천당제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법 좀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다 이제 매매한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냥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냥 종목별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업종별 어떤 두드러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터주가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긴 하지만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되게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별로 선별적인 어떤 매수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트럼프가 관세에 이어서 이제 외교 발언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발 잘못 삐딱하게 해석하면 지정학 이슈로도 이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디 가나 말을 일단 세게 하고 보잖아요.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관세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한편으로는 관세가 공백기예요. 관세 이슈가. 그러니까 유럽에 언제 날짜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언제 관세를 또 부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발언이 공백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관련된 이슈가 조금 줄어드는데, 혹시 외교 쪽으로 좀 센 발언이 나오면서 또 지정학 문제를 건드리는지, 트럼프가 약간 그쪽은 예전부터 지금 세게 발언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약간 그 하마스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오늘 좀 가자지구 관련해서는 좀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전 세계용도 다 가져가려고요. 뭐 캐나다 편입한다, 뭐 다음에 그린란드 가져온다, 이제 가자 가져온다. 이게 다 이제 저기 협상용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알파벳이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보합으로 이제 시간 외에선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 투자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반응이 나와주지 않으면 알파벳만 빠지고 지수만 발목 잡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월 초에 일단 매수하고 보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주 후반까지도 이어질 거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로봇과 삼천당 제약이 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외 대형업종,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긴 했지만 좀 어정쩡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번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세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화요일부터 이렇게 되게 올라가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빠르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이제 나빠졌냐면 전체적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게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차별화가 또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될 때 좀 한쪽이 이제 기존에 가던 종목이 눌릴 때 대안주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형주들이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텔레그램 시황으로 보내드린 건데 외국인들 매매 되게 특이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뭐냐면 제가 이제 표기한 자리 보세요. 저게 매월 두 번째 거래일이에요. 두 번째 거래일은 외국인들 다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는 가운데서도 첫 달에 이 두 번째 거래일은 전부 다 매수를 했거든요. 저게 이제 왜 저런 매수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때 우리가 가장 크게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반짝 매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하필이면 작년도 4분기 이후에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뭐 제가 이 방송 할 때 한 10번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질 때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저걸 일종의 바로미터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나면 2달 정도 지나서 저 제조업 지표가 위로 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도 계속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작년도 12월에는 갑자기 확 매수해서 가자 했는 상태에서 계엄이 터져버리고, 1월 같은 경우도 이제 가야지 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제법 이어지다가 트럼프 취임이 딱 돼버리면서 시장이 또 막히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붙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고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날이 조금 자주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한 거라서 관세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주면 시가총액 상단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주변주, 코스닥에는 주변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도 주목을 해보고 계속 제가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알려달라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봐서 저는 이제 화수목금 아침 그 방송 못 보실 텐데 아침에 5시 55분, 그러니까 아침 5시 50분 새벽입니다. 그때 이제 MTN 전화 연결 해외 증시 마감 브리핑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격주로 목요일에 10시 20분인가? 10시 20분 정도에 또 MTN은 그때 이제 출연을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나가는 거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